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드디어 제가 이 로터스 M이라 1500km 길들이기를 마치고 엔진 오일을 한번 교환해 보려고 합니다. 첫 엔진 오일 교환은 뭐 당연히 제가 해야 되겠고,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 할 생각인데, 사실 그 센터에도 한번 맡겨볼까 했어요. 왜냐하면 에미라 차주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리콜이라든지 뭐 업데이트 관련해서 센터에 한 번은 가야 되거든요. 저는 일단은 그냥 제가 혼자 엔진 오일은 먼저 교환하고 그 다음에 센터에 보내서 업데이트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제가 그 센터를 조금 신뢰하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. 물론 이 로터스에 계신 분들이 작업을 못한다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. 그냥 제 스스로가 남을 좀 못 믿는 성격이기도 하고, 그리고 무엇보다 센터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많이 봐오다 보니까 그냥 섣부르게 맡기진 못하겠더라고요. 제가 그렇게 섣부르게 맡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기본적인 볼트들이 있잖아요. 이런 볼트들이 다 사이즈가 다르고 그 다음에 조여지는 힘이 다 다른데, 그냥 무작정 이제 강하게 조이고 아니면은 볼트를 조일 때는 어느 정도는 걸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구를 써야 되는데, 그냥 급하니까 공구를 막 쓴다던가 뭐 이런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 볼트들이 많이 망가져 있는 것들을 보고, 그리고 이 볼트의 이 순놈 부분뿐만 아니라 이 앞놈 부분도 다 야마가 나고 볼트도 몇 개 없고 이런 것들을 하도 보다 보니까 그냥 이 차는 제가 엔진오일 교환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. 사실 뭐 저도 이 정비 자체를 그냥 자격증만 하나 띡 따가지고 깊이 있게 배우지 못하고, 깊이 있게 배우려고 하다가 다른 길로 또 튜닝으로 샜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지금 오일 교환 샵을 운영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정비에 있어서 내공이 엄청 깊은 건 아닙니다. 그래도 제가 한 가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건, 사실 모든 정비, 아무리 어려운 정비라고 할지라도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이 볼트를 어떻게 풀고 조이느냐, 이거에 있거든요, 사실.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볼트 조이는 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는 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센터를 불신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많이 생기고, 실제로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뭐 그렇습니다. 어쨌든 네. 물론 당연히 제대로 그 작업해 주시는 분들도 많죠. 근데 요즘 들어서 들리는 이야기는 옛날보다 이런저런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, 뭐 상황은 뭐 그렇습니다. 네, 근데 이거 디퓨저를 먼저 풀르고, 네, 그 다음에 이쪽을 풀어야 되겠네요. 그나저나 지금 볼트를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살짝 이렇게 디퓨저 안 뜯고 이거를 언더커버를 살짝 이렇게 디퓨저를 늘어뜨려서 언더커버를 뗄 수 있을 줄 알았는데, 아예 그냥 이 디퓨저까지 다 떼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디퓨저와 언더커버를 탈거를 했습니다. 디퓨저가 생각보다 무게가 있는데 아마 이게 지금 방열이거든요. 보니까 이 바로 위에 머플러 소음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좀 무겁게 방열 재질로 이렇게 덮어 놓았기 때문에, 그래서 디퓨저가 조금 무거운 것 같고요. 그리고 언더커버도 생각보다는 엄청 가벼울 줄 알았는데 얘도 조금 무게가 있어요. 보면 두께도 어느 정도 있고,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서 쿨링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. 저는 그냥 언더커버가 단순히 그냥 한 겹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두 겹입니다. 네. 언더커버는 진짜 디테일이 아주 훌륭하고 만듦새도 좋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엔진. 네. 엔진 이 오일팬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뭐랄까, 네, 옛날스럽고 그러네요. 근데 이 리어 로어암은 제가 그 모드게러지 그 치프님이 리뷰하시는 것을 봤을 때는, 이제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
이 로어암이 생각보다도 엄청 크기가 크고, 확실히 이런 셰시라든가 이런 서스펜션 구조 같은 것들은 진짜 슈퍼카의 그런 것들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뭐 엔진 오일 빼는 거야 일이 아닌데, 이 토요타 전통 이 V6 이 오일 필터도 그렇고, 이쪽 여기를 먼저 풀어서 이 안에 있는 오일을 먼저 빼내도록 한 다음에, 그 다음에 이제 메인으로 오일을 빼는 것인데, 이렇게 가운데 먼저 빼라는 것은 이 오일 필터 캡을 뺄 때 오일이 확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본이 아주 예전부터 하고 있었는데, 독일차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그 F90 M5 같은 것들, 뭐 그리고 벤츠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이렇게 먼저 오일을 뺄 수 있도록 배려 차원에서 캡을 하나 더 이중으로 만들어주는 추세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쪽이 미션이죠. 미션, 사실 제가 오늘 미션 오일도 교환하려고 했지만 그냥 이제 아직 1500km밖에 안 됐기 때문에 쇳가루가 조금 더 나오기를 기다렸다가 다음번 엔진 오일 교환할 때 그때 한번 미션 오일을 교환할 예정이고요. 오늘은 그냥 엔진 오일만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차는 슈퍼차저이기 때문에 이 배기구 뒤쪽에 터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어요. 그런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V6 그 자연흡기 배기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,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이 매니폴드 저쪽이 위에 있는 뒤쪽으로 터빈과 같은 저항이 없이 그냥 그대로 자연흡기와 같은 배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뭐 굳이 더 이상 할 말은 없을 것 같고, 그 모드게러지 치프님께서 워낙 자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엔진 오일만 한번 빼보고, 이따가 이 오일 필터에 혹시라도 이제 그 쇳가루가 좀 나오는지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깨끗하죠. 지금 이제 이게 1년 하고도 한 열흘 정도 된 오일이고 한 1500km 탄 오일이거든요. 당연히 깨끗할 수밖에 없죠. 오일 필터는 이 토요타 정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근데 토요타 정품 필터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따가 여기를 풀으면 오일이 좀 나온다고 했잖아요. 근데 이거를 푸른다고 해서 바로 오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. 얘를 이렇게 딱 꼽아 줘야 이제 이쪽으로 오일이 빠지는 그런 구조거든요.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은 참 좋은데, 이런 디테일이 정말 한 거의 제가 처음 본 게 한 10몇 년 전이니까 그 이전부터 아마 그랬겠죠.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은 참 일본 차들이 잘 해준다. 그리고 이 정품 오일 필터인데, 사실 저는 이 오일 필터를 볼 때마다 뭐랄까, 지금 이렇게 지금 테두리는 고정이 되어 있지 않은 그냥 필터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굉장히 이 안쪽에 가해지는 그 압력이 굉장할 텐데, 이런 어떤 테두리의 고정 없이 이렇게 카트리지로만 이렇게 버티고 있다라는 것도 좀 신기해요. 그래서 어떤 제품들, 특히 뭐 만 제품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아예 테두리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거든요. 근데 일단 저는 뭐 이게 정품이니까, 근데 뭐 이 엔진이 그리고 이 필터가 하루 이틀 쓰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을 테지만 그래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. 네, 그리고 뭐 엔진 오일 교환이라는 게 제가 딱히 이렇게 뭔가 신기한 걸 보여드릴 게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후다닥 교환하고 이따가 오일 넣을 때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켜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조립하고 있는데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싶은 게, 이런 볼트 같은 것도 조일 때 먼저 이렇게 보면 원래 볼트가 처음에 장착됐을 때 그 자국이 있거든요. 그 자국에 딱 맞춰서 손으로 먼저 걸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전동 드릴로 쏘면 되는데요. 근데 사실 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. 이렇게 조였을 때 이렇게 자국이 안 보이고 깔끔하다고 해서 뭐 기능상에 전혀 뭐 도움이 되는 건 없지만, 그래도 기분상 볼트를 조일 때는 뭔가 이 정렬을 딱 맞추고 센터에 맞춘 다음에 원래대로 이렇게 볼트를 조여주는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하면 좋을 텐데, 사실 제가 여태까지 보면은 이렇게까지 뭐 볼트 조이는 것까지 자국을 맞춰서 하는 어떤 그런 것은 제가 본 일이 없어요. 근데 이제 저는 일단 성격상 이렇게 다 자국을 맞춰 놓고, 예,
그 다음에 조입니다. 물론 지금 이거는 알루미늄이어서 자국이 좀 잘 남기 때문에 딱 보이지만 웬만한 언더커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루미늄 커버가 아니라 약간 부직포 재질이라든지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자국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. 근데 이렇게 좀 눈에 보이는 것들, 이게 눈에 보이게 되면 좀 신경 쓰이거든요. 볼트 자국에 맞춰서 이렇게 조여주면 그래도 기분상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이 영국차답게 한 가지 좀 어이없는 게 있는데, 여기 보면 이렇게 디퓨저 끝에 이렇게 마감하는 요 부분이 있거든요. 요게 그냥 엄청 덜렁덜렁 거립니다. 이 뭔가 부러진 것도 없고, 제가 디퓨저를 떼어낼 때 뭔가 같이 떨어지지도 않았거든요. 근데 이쪽은 그래도 나름 좀 붙어 있는데 얘는 지금 덜렁덜렁 거려요. 그래서 이거는 디퓨저를 조립했을 때 고정이 되는 부품인지 아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이렇게 쉽게 빠진다라는 거는 참 역시 영국차다운 어떤 그런 디테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이쪽도 여기도 역시 빠지긴 하네요. 네. 여기는 또 글루를 잔뜩 써놨어요 또. 근데 이게 참, 이 영국 애들이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 주지는, 이거를 굳이 여기를 이렇게 커버를 만들어 놔서, 근데 만약에 이 커버가 없다 그러면은 이 안쪽으로 그냥 모래나 먼지 막 다 들어갈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건 있어야 될 것 같은데, 어찌 됐건 이쪽은 글루를 엄청 써놨는데 이쪽은 거의 없잖아요. 또 해주려면은 양쪽 다 똑같이 해주지. 어찌 됐건 애초에 이렇게 만든 것부터가 잘못이긴 한데, 그래도 있어야 되니까 한번 깨끗이 닦아서 접착제를 한번 발라서 한번 다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이 오일 필터에 쇳가루가 있을까 없을까. 이렇게 보면 글쎄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, 제가 일부러 좀 자연광으로 나와 있어요. 근데 잡힐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그런, 뭐라 그래야 되나, 이런 가루 같은 것들, 이거 보이시나요? 이런 거 좀 덩어리가 큰 애들은 아까 봤던 뭐 그런 것도 보이고, 이게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도 보이고,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덩어리도 좀 보여요.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다고 해도 아주 약간의 그런 쇳가루들이 꽤 나오거든요. 여기는 엄청 많네. 여기 보이세요? 네. 보이시죠 여기? 여기는 꽤 많네. 여기도 네, 지금 또 없고, 아까 그쪽에 지금 손에 기름이 묻어가지고 전화를 못 받고 있습니다. 네, 여기 꽤 있어요 쇳가루가 지금. 네, 보이시죠? 이렇게 만지면은 여기도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지금 다 쇳가루예요. 이게 까만 거 제가 만져볼게요. 이렇게. 네. 그러니까 길들이기를 하고 나서 길들이기 엔진오일 교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정확한 건 아니다. 근데 사실 이런 쇳가루들이 이렇게 필터에 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엔진 안쪽으로 다시 유입돼서 어떤 그런 상처를 낼 확률은 좀 많이 낮긴 하지만, 그래도 이렇게 쇳가루들이 나오는 것들을 눈으로 보는 제 입장에서는 신차 길들이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엔진오일을 한번 교환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지만, 그 신차 길들이기라는 행위 자체는 무조건 하시고, 그 다음에 그 엔진 오일을 교환하실 거냐 말 거냐는 사실 뭐 무조건 이렇게 강권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. 그렇지만 저 같으면 무조건 엔진 오일을 교환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엔진 오일 같은 경우는 이 에미라가 일본 엔진이기 때문에 저도 이 포르텍이라는 일본 브랜드를 넣으려고 했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로터스 오너분들도 이 포르텍을 꽤 사용하시는 것으로 저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오일을 넣으려고 했고, 저도 개인적으로 써봤기 때문에 좋은 거를 알아서 넣으려고 했는데, 아쉽게도 이 지금 0W20 정도만 있고 40 정도는 지금 수입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. 재고가 없어서 제가 지금 받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아쉽지만 이 포르텍 엔진 오일은 내년에 한번 넣어보도록
하고요. 참고로 저는 이게 20점도라서 넣지 않는 겁니다. 이제 뭐 길들이기도 끝났겠다, RPM 높여서 좀 조질 생각인데, 저는 이 20점도 이렇게 낮은 점도로 엔진을 조지는 것은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40점도를 넣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뭐 포르쉐 순정 브랜드인 모빌원도 있고, 그리고 비르트에서 이제 나오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오일도 있거든요. OW40으로. 그리고 이제 조금 고가의 이 모틸 300V 이것도 있는데, 사실 이거는 비싸다 보니까 저도 제 차에 넣기도 좀 부담돼서 사실 조금 꺼려지고,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오일, 이 비르트에서 나오는 엔진 오일을 넣어 보려고 합니다. 지금 API 규격이 SP까지 받은 그런 제품이라서 충분히 기본적인 기능은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생각보다 쇳가루가 꽤 나왔어요. 예, 제 예상보다 더 나와서 오일 갈기를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그럼 이제 오일만 부으면 되기 때문에 오일 넣고, 이제 제가 RPM을 4000rpm 이상 썼을 때 이 차의 느낌은 조금 더 주행을 해보고 한번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